이번 시간에는 우리 452페이지로 가서 앞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죠) 여기 있었네. 자, 여기 452페이지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기. 다음 제시된 국세청 제공자료와 증빙자료를 보고 소득명세,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월세액 및 정산명세 작성을 수행하시오. 자, 김현철 연말정산 자료 1번은요 국세청 자료이고, 이 자료가 뭐냐 봤더니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여러분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다 제공하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전부 국세청에 자동 전송이 되기 때문에 소득자 개인별로 이 신용카드 사용대금이나 이것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가 자동 집계돼 가지고요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출력해 가지고 회사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직접 본인이 요즘은 본인이 연말정산을 이 자료를 통해서 개인별로 연말정산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지금은 갖춰져 있어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겠습니다. 자, 일반 사용이 1,600만원, 전통시장 2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그래서 모두 1,900만원을 사용을 했고요. 요 내역이 1,900만원의 내역이 김현철 씨의 국민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BC카드가 되겠습니다. 김현철 씨의 신용카드 지출 내역 입력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인사급여의 연말정산 관리의 맨 처음에 있는 메뉴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걸 클릭하시고 사원들을 모두 불러내서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전사원을 클릭하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사원, 연말사원을 모두 불러 오시겠습니까? 하면 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도에 퇴사한 성동일 씨를 제외한 12월 달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이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김현철 씨 메뉴에 있으니까 김현철 씨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신용카드 사용대금인데,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여기 신용카드라고 하는 탭이 상단에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신용카드 탭에 가보니까 본인 김현철 이미 입력이 되어 있죠. 본인 김현철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은 별도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여기 전통시장 사용과 대중교통 사용하고 일반을 구분해서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출력한 자료이기 때문에 2줄에 넣어야 됩니다. 국세청 자료에.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이 1,600만원이네요. 그러면 여기 6번이 일반입니다. 6번 1,600만원 엔터. 국세청 줄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200입니다. 전통시장이 여기 10번입니다. 10번 200만원 되시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100만원 11번에 있네요. 다 입력했습니다. 여기 소개가 1,900만원 김현철의 국세청 자료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으로 나눠서 입력하는 이유는 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이 일반보다 그 공제율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입력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국세청 자료가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자료 2를 볼까요? 자, 자료 2는 현금 영수증 자료입니다. 현금 영수증. 예, 현금 영수증을 누가 썼어요? 김두식 씨가 썼어요. 39년생이니까 김현철 씨의 아버님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우리가 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형제자매 것만 제외시키면 돼요. 형제자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사람이면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김두식 씨가 소득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볼게요. 자, 신용카드 탭에서 잠시 여기 소득공제점으로 가볼까요? 소득공제. 소득명세. 아닙니다. 소득공제. 맞네. 자, 소득공제 탭으로 가보면은 여기 김현철 씨 우리 부양가족 등록한 사람들이 여기 다 나와요. 여기에 김두식 씨를 보시면 돼요. 3번에 있는 김두식 씨. 기본공제 대상자에 6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소득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신용카드 가셔가지고 이제 이 자리를 여기 본인 밑에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본인 밑에 셀 이 자리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부양가족의 이름이 쭉 보입니다. 그 중에 김두식이라는 부양가족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김두식 씨 또 두 줄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자료가 현금 영수증도 이 신용카드 탭에서 같이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일반만 300만 원을 사용했죠. 그래서 일반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 일반 여기가 되겠습니다. 8번 여기다가 3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됩니다. 8번에 넣어야 돼요. 현금 영수증 단에 1번이요? 요 앞에가 현금 영수증. 네, 이 양식. 네. 다시 불러내야 됩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거기를. 안 나타나요? 그럼 지우시고 거기 클릭하고 여기 삭제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더블 클릭. 맨 위에 힘조시. 확인. 네. 다른 사람을 불러냈다 그러면 여기 이름을 선택하고 저 위에서 휴지통 있죠? 삭제한 다음에 다시 불러내면 됩니다. 자, 자료 2는 타이틀을 보시면은 알 수 있죠? 자료 2는 여기 타이틀이 현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는 신용카드 등이라고 했다면 신용카드 등. 그러니까 신용카드 등에는 현금 영수증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현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현금 영수증에 입력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료 3번을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국세청 자료죠. 자, 계약자 김현철이라는 것은 뭐예요? 김현철 씨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보장성하고 장애인 보장성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하나 그 80만 원 납입한 거는 80만 원 납입한 것은 김현철 씨 본인 거니까 입력을 해야죠. 자, 그런데 박정은이가 아마 배우자 같아요. 70만 원. 그러면 박정은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배우자는 나이를 안 따지지만 소득이 있는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소득 공제 탭에 가셔서 박정은을 보니까 기본이 배우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뭐였냐면은 김재철, 김재철이가 아마 김현철 씨의 동생일 겁니다. 자, 그런데 장애인 보장성이에요. 그러면 보험료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다 보는데 장애인은 나이를 안 따진단 말이에요. 장애인은. 그러면 나이는 볼 필요 없지만 소득이 있는가는 봐야 돼요. 그걸 어디서 보시느냐?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소득공제 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재철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죠. 장애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장애인. 소득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김재철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기 소득공제 탭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해요. 자, 보험료열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도 윗줄은 국세청, 밑에는 기타 자료예요. 그래서 국세청 줄을 잘 찾으세요. 자, 김현철의 보장성 여기다가 8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박정은의 보장성 국세청 줄에다가 8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여기다가 80만 원. 70만 원. 7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성 김재철이죠. 김재철 맨 밑에 7번째 사람입니다. 국세청 줄에 이번에는 보장성 줄이 아니라 열이 아니라 이 장애인 열을 잘 보시고 여기다가 90만 원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의 한도하고 장애인 보험의 한도액이 따로따로 한도가 900만 원씩 있기 때문에 요게 그 한도 때문에 이걸 나누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뭐 입력했습니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하고 지금 보험료 자료까지 입력을 했죠. 자, 우리가 지금 입력한 것이 어디에 집계가 되는지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 맨 왼쪽에 있는 탭 정산 명세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지금 정산 명세에 가보면은 김현철 씨 1월부터 12월까지 총 급여는 6,500만 원인데 여기에 뭐가 빠지는지를 알고 있죠. 근데 김현철 씨는 비과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있을 것이고 지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입력한 부분이 어디에 반영됐냐 하면은 특별소득공제 쪽에 밑에 그 밖의 소득공제에 42번 신용카드 등이라고 있습니다. 2,200만 원을 우리가 입력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이렇게 계산 근거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1,600, 현금 영수증이 300, 전통시장 사용한 것이 200,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100인데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은 40%,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15%.
해서 이 공제율을 계산하면 여기 이런 금액이 돼서 총 합치면 450이다. 근데 450을 다 공제해 주느냐? 공제 가능 금액이 또 있다 이겁니다. 공제 가능 금액이라는 것은 공제 제외 금액 하단에 있는 이 중에서 247만 5천 원은 공제 제외 금액으로 산출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금액을 빼면 202만 5천 원이 공제 가능 금액이다. 한도가 300이니까 한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 공제 가능 금액 모두가 공제 금액으로 계산이 되었겠죠. 이렇게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보시면 여기 202만 5천 원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소득공제로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오른쪽에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60번 보장성 보험에 240만 원 입력되어 있어요.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보장성 보험에 15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90만 원. 네. 네, 아까 제가 한도를 900이라고 잘못 말했네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래서 보장성 보험의 한도 100,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성 보험 한도 100. 100만 원씩. 그래서 100만 원이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럼 190만 원만 각각 100만 원씩이니까 190만 원이 세액공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90만 원에 15%,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에 12%. 그래서 12만 원에다가 90만 원에 15% 더하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 25만 5천 원이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다 이런 얘기.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 한도 계산해가지고 이와 같이 지금 이쪽에 집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만 입력해보면 이 사람의 결정세액은 267만 6,678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기납부한 세액이 275만 3,400원이에요. 현재 시점에서도 소득세 7만 6천 원을 환급받아야 돼요. 현재까지 입력한 것만 가지고도. 개로는 이게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84,330원을 환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안 끝났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자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료 4는 의료비 국세청 자료입니다. 의료비 국세청 자료. 환자 김현철. 자, 의료비는 굉장히 너그럽다고 그랬어요. 네. 뭐 본인 거는 환자가 본인이면 당연히 되죠. 그러나 이 내역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내역이 뭐가 안 되냐면 의료비 중에서 미용을 위한 의료비는 안 돼요. 미용을 위한 의료비. 예, 그래서 성형수술이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화상을 입었는데 성형수술했다. 이건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미용을 위해서 한 것들, 여러분 여기 내역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무슨 병원에서 일반 8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안경 구입비가 있으면 이건 한도를 50만 원 한도로만 입력을 해야 돼요. 안경 구입비는. 자, 없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씨 의료비 80만 원 모두 입력하겠습니다. 자, 의료비 탭이 있죠? 중간쯤에 있죠. 자, 부양가족 코드, 관계 코드를 여기 첫 번째 셀을 말이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김현철 메뉴에 있죠? 확인. 무슨 병원이냐 한 게 상호인데 국세청 자료는 상호와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자료가 아니면 입력해야 돼요. 병원 자료인 경우는. 그래서 국세청 자료는 그냥 지나가셔가지고 의료증빙 코드를 1번을 넣는 국세청. 건수는 한 건이라고 넣으면 돼요. 국세청 자료는 그 증빙 하나가 그냥 한 건이에요. 거기에 여러 건이 있어도.
자, 지급액은 거기 있는 금액을 입력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얼마였죠? 예, 80만 원 입력합니다. 난임 시술 아니면 엔터로 그냥 중증 질환도 아니면 지나가시고 산후조리원도 아니면 지나가시면 됩니다. 난임 시술이나 중증 질환은 특별히 좀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해당되면 거기 0표 동그라미를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의료비도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80만 원의 의료 또 있나요? 의료비가? 네, 하나 더 있네요. 자, 의료비 하나 더 입력해 보겠습니다. 또 밑에 자료 5번도 의료비입니다. 황순이 어머니 같아요. 황순이. 자, 근데 내용을 보시라고 그랬죠. 안경이 문제가 됩니다. 안경은요 1인당 연 50만 원까지만 입력을 해야 돼요. 한 사람당 연 50만 원. 그러니까 여기 70만 원이 지출됐지만 여기서 20만 원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합계 금액에서 바로 빼버리면 돼요. 예, 400에서 20을 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380이라고 입력하자 이겁니다. 황순이. 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의료비에 부양가족 관계코드 두 번째 줄을 더블 클릭하시고 101번 황순이 확인 누른 다음에 국세청 자료니까 엔터 번호 1번 건수 1건 금액은 380으로 넣자. 엔터로 지나가시면 돼요. 어떤 거요? 일반이랑 안경 등록을 그냥 한 건인 거예요. 네네. 여기 일반하고 안경하고 구분되는 셀이 없죠? 네, 그냥 한꺼번에. 그래서 안경에서 20만 원 한도를 50만 원 한도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전체 금액에서 20만 원 빼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의료비를 넣습니다. 그러면 정산명세 탭으로 다시 한번 갔다 와 볼까요? 정산명세 클릭하시고요. 의료비도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여기 61번 아까 그 보장성 보험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모두 우리가 460만 원을 입력한 거예요. 460만 원을 입력을 했는데 이 중에서 세액공제가 39만 7,500원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세액공제. 그래서 이만큼이 세금에서 또 빠지니까 점점점 납부할 세액은 점점 더 줄어들었죠. 환급세액이 더 늘어났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자료가 되게 많네요. 자료 6번. 뭐 실제로 이렇게 많겠죠. 우리가 1년간 지출한 게 이게 가정을 이루고 지출한다 그러면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뭐 건건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교육비 영수증이 먼저 하나 있습니다. 김장일입니다. 96년생 자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비 지출 내역을 잘 봐야 돼요. 김장일이가 자녀인데 대학원 교육비를 지금 대학원 교육비의 영수증입니다. 대학원은 본인 것만 해요. 아까 우리가 그 교육비 정리에 비고난인가요? 거기에 있었죠?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것만 해당된다. 자녀는 대학교까지만 해요. 대학교까지만. 직계존속은 또 아무래도 안 돼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대학원이든 직계존속은. 근데 직계존속이 장애인이어서 장애인 교육을 받았다. 그건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이니까 이건 입력해서는 안 돼요. 다음 자료 7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교육비입니다. 학생이 김차일 00년생 그러면 이제 20살이고
교육비 내용이 대학교예요. 대학교는 됩니다. 자녀는. 자, 교육비는 뭘 봅니까? 나이는 안 보지만 소득을 보죠. 그러니까 김차일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돼 있다면 요 850만 원 교육비를 넣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김차일. 자, 교육비 탭 없는 거, 이렇게 탭이 없는 것은 소득공제 탭에 다 있어요. 그 항목에 탭이 없으면 소득공제로 가면 돼요. 자, 우선 김차일을 보겠습니다. 김차일이 소득이 없는지. 김차일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건 소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육비 입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보험료 옆에 의료비 있고 그 옆에 교육비라고 있죠. 교육비 여기다가 김차일 국세청 자료가 요 윗줄입니다. 윗줄. 일반 교육비니까 장애인란에 넣으면 안 돼요. 여기다가 85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900만 원 뺀 차일이 거 850만 입력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 입력했으니까 정산 명세 가가지고 교육비 850만 원이 세액공제는 얼마나 계산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850에 대해서 127만 5천 원이 세액공제로 반영이 됩니다. 자, 다음에 다음 증빙이 이제 마지막 증빙이네요. 자료 8번이 마지막인데요. 기부금, 네, 기부자가 김현철 본인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이게 정치자금이죠. 본인 거 됩니다. 정치자금은 본인 것만. 대한적십자, 이거 법정 기부금이죠. 그래서 기부금이 50만 원입니다. 당연히 입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부금은 지금까지 입력한 것 중에서 제일 복잡한 게 기부금이에요. 자, 잘 입력해 보세요. 자, 기부금 탭이 따로 있습니다. 의료비 옆에 기부금 탭이 있어요. 관계를 더블 클릭하셔서 본인 거니까 김현철 확인해 주시고, 기부처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는 기부처를 입력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코드. 자, 여기 코드란에서 잠깐 멈춰보세요. 코드란의 밑에 메시지를 보시면 우선 정치자금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정치자금하고 법정기부금 이런 거 구분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가 몇 번이에요? 20번. 20번. 그 다음에 건수는 한 건. 기부 대상 금액은 30만 원. 구분은 국세청. 내용은 금전으로 기부했다. 엔터로 지나가시고. 자, 두 번째 줄에 또 더블 클릭해서 본인. 자, 기부처하고 상호 그냥 지나가시고 코드에서 우리가 그 대한적십자사 법정기부금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기부 유형에서 밑에 보시면 코드가, 기부 코드가 법정은 10번이다. 네, 법정은 10번이다. 그래서 여기다 10번 입력하시고, 건수 한 건 20만 원, 기부 대상 금액 20만 원, 국세청 금전, 이렇게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기부 유형별로, 이 기부 유형별로 여기 유형 코드를 구분해 가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입력하고 다른 후속 작업이 필요가 없었어요.
무조건 입력하면 의료비라든가 신용카드는 전부 정산명세로 자동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기부금도 왔을까? 지금 한번 가볼까요? 정산명세에 가서 세액공제에 기부금에 뭐가 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63번 기부금인데 아무것도 안 왔죠. 이래서 기부금은 좀 특이하니까 잘 기억을 하셔라. 자, 기부금 탭에 다시 가세요. 자, 기부금 탭에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부금 조정명세 그 옆에 탭으로 한 번 더 가야 돼요. 가세요. 가가지고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요 단추를 눌러줍니다. 공제액 계산 정산명세 보내기. 그러면 명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정치자금 20만원 중에서 세액공제는 3만원, 법정기부금 20만원 중에서 3만원, 또 정치자금 30만원 중에서 10만원은 99,900원이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거의 100% 가까이 공제가 되는 거죠. 10만원 중에서 1,000원 빠진 99,900원이니까. 그리고 10만원을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15%. 그래서 20만원의 15%는 3만원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법정기부금은 기부한 금액의 15%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뭘 눌러야 되냐? 밑에 정산명세에 반영해라. 확인했으니까 반영해라. 이거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당해년도 기부명세 반영 및 계산된 금액을 기부명세의 해당 연도 공제액에 반영하시겠습니까? 기존에 입력된 공제금액, 소멸금액, 2월 금액은 삭제 후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 후 공제 대상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예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봐요? 정산명세 가보면 이제 와 있어요. 여기 아까 정치자금 10만원 이하에서 99,900원, 10만원 초과해서 3만원, 법정기부금 20만원 중에서 3만원 해서 지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다 합치면은 약 15만원 정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김현철 씨의 연말정산 자료를 우리가 잘 판단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김현철 씨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이 산출세액은 49번에 나와 있습니다. 세액공제 하기 전에 산출세액이 374만 1,678원이 산출세액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근로소득자에게 소득 세액공제를 해주잖아요. 그 세액공제가 66만원 누구나 일률적으로 해주는 거 66만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녀 세액공제, 그 다음에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그 지출한 거에 대한 특별 세액공제들이 있죠. 이걸 다 세액공제를 더해봤더니 280만 원이었더라. 자, 그러면 370이 결정세액인데 280이면 내야 될 돈은 85만 원이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결정세액. 그래서 김현철 씨는 근로소득세가 85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매달 원천징수한 것이 얼마냐? 275만 원을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거의 200만 원가량을 더 많이 낸 거예요.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김현철 씨는 2월 달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209만 원을 2월 급여하고 함께 더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환급세액이에요. 2월 급여 때 더 받는 거. 그래서 회사가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회사 계좌로 입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시험에서도 이와 똑같이 나옵니다. 증빙을 주고 연말정산 자료를 우리가 판단해서 어느 탭에다 그 해당되는 탭을 찾아서 입력을 해주는 건데, 제가 아까 앞부분에 설명을 그냥 넘어온 것들이 뭐냐면,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 입력한다, 기부금은 기부금 탭에 입력한다, 이런 설명들이거든요. 근데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여기에 없는 것은 뭐다? 소득공제 탭에 가면 있다. 여기에 없는 거. 기부금 탭에 있는데, 기부금은 좀 요거 해당 연도 기부 명세 요것만 입력해서는 안 되고, 그 옆에 있는 기부금 조정 명세라는 탭에 가서 정산 명세 보내기를 눌러 가지고 밑에 보내기를 한 번 더 눌러 줘야 된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 해볼까요? 네, 이 사람은 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노현주 해보겠습니다. 노현주의 자료 1번. 연금저축이네요. 연금저축은 우리 뭡니까? 주택 관련해 가지고 연금과 주택자금은 본인 것만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노현주의 연말정산을 하는데, 아마 박정수라는 사람이 노현주 씨의 아마 배우자 같은데, 배우자의 연금저축은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과 주택자금은 본인이 가입한 것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입력을 해서는 안 돼요. 다음 자료 2. 자료 2. 보장성 보험. 계약자가 노병탁입니다. 보장성도 노병탁입니다. 81년생. 자, 노병탁이가 누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현주 선택하시고요. 소득공제 탭에 가가지고 노병탁을 보니까 기본이 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는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랬어요. 소득과 나이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기에 지급한 거야 돼요. 지불한 거야 돼요. 그런데 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은 소득이 걸렸거나 나이가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력을 안 합니다. 노병탁의 보험료 입력해서는 안 돼요. 다음 페이지 자료 3번은 무슨 자료입니까? 국세청 자료이고요.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굉장히 너그럽다고 그랬죠. 웬만하면 다 됩니다. 환자가 박현후라는 환자인데, 네, 일반 의료비 370만 원이 있어요. 박연우가 07년생, 아마 자녀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박연우, 네, 20세 이하 자녀입니다. 의료비는 입력을 해줘야죠. 네, 의료비 탭이 따로 있어요. 소득공제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탭에다 입력합니다. 그러면 소득공제로 갔다가 정산명세로 넘어가요. 자, 부양가족 코드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자녀 이름 박현우를 찾아요. 확인. 국세청 자료는 상호와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의료증빙 코드 1번 국세청 해주시고 건수 한 건 한 다음에 지급액 370만 원 엔터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4번을 보면은요, 자료 4는 국세청 자료 아닌 게 처음 나왔어요. 네, 이게 국세청 자료가 아닌 거죠. 네, 아이너스 영어학원이니까 학원의 사업자 번호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 신청인 노현주, 대상자가 박영인입니다. 박영인이 어떻게 되는 학생인가? 학원비다 그러면요,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입력할 수 있다는 거. 미취학 아동.
그러면 영인이가 지금 여기 주민번호가 있네요. 아니 주민번호가 없나? 주민번호 어디 있지? 네. 자 한번 박영인이가 누군지 여기 소득공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박영인이죠. 박영인 20세 이하 01년생. 01년생이면 9살이죠.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학원비는 입력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 3번 입력 달아. 자료 3번이요? 예. 자료 3번 의료비. 가만 있어봐. 근데 위에 뭐가 있네. 예. 위에 이걸 제가 안 읽고 그냥 지나갔네요. 요 부분. 네, 뭐가 있는데요. 요거. 자, 국세청 홈택스 실손 의료 보험금을 보험금 조회에서 확인한 실손 의료보험 수령액이 120만 원이 있다. 이거 빼고 입력해야 돼요. 우리 그 실손보험 요즘 많이 가입돼 있잖아요. 실손보험에서 의료비 공제받은 것은 의료비 지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 세액공제 받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지출한 게 아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120을 빼야 돼요. 그러면 250을 입력해야 된다. 지금 고치면 되겠네요. 의료비 탭에 가가지고 250으로. 정답으로는 그거 그대로 쓰고 빼다가 120 쓰는지. 옆에 칸이 있구나. 예. 아이고. 예, 실손 의료보험 옆에다가 120을 입력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급액 전체 넣어주고 옆에 실손 의료보험금에 120을 넣어주면 한번 가볼까요? 250에 대해서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산명세 가보시게 되면은 세액공제의 의료비로 가보면 370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눌러보면 370에서 실손 의료보험금 120을 뺍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이 127만 9천 원이 돼요. 이 공제 대상 금액은 밑에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19만 1,850원. 실손 의료보험금 별도로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뺄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실손보험료 제가 전송으로 받습니다. 혹시 또 다른 거 빠진 건 없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말이죠, 두 사람의 연말정산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진섭 씨 연말정산을 해보도록 하는데, 이진섭 씨는 그 중도에 입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도에 입사한 사원은 전근무지의 원천지수 영수증을 이 사람 퇴직할 때 받아온 거 있죠? 이걸 또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진섭의 연말정산을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